제가 책을 그냥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회장님의 문구를 읽어야 되겠다, 우리가 같이. 그러면 여러분도 그 리치 회장님의 말이나 그 느낌이 되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단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또 좋은 책을 읽고, 제가 다시 아메이로 가슴 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스폰서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심플리 리치는 소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아메이 공동 창업주 리치 디보스의 인생과 교훈 회고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리치 회장님이 이 사업을 하는 우리들한테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염두에 뒀으면 좋겠는 거, 이런 부분들 위주로, 물론 스토리가 있긴 있죠. 회장님의 삶의 스토리 또는 아메이의 스토리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더 포인트를 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제 유명한 이 연설 몇 개가 있는데 그런 연설문들을 중심으로 그 스토리 중에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한테 남기고 싶은, 지금 이제 이건 살아계실 때 쓰신 책인데 이제 당연히 살아계시겠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살아계셨을 때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또 리치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이걸 다시 보니까 굉장히 또 그 마음이 또 다르더라고요. 지금 옆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가신 분의 말씀이라서 더 많이 와 닿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너무 우리 사업자들과 똑같은 마음이다. 큰일 났네요. 그래서 너무 우리들이 한 모든 것을 이미 리치 회장님이 다 해보셨다. 그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나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제 공감해 보시면 훨씬 배워가고 얻어가시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치 회장님은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26년 3월 4일 그랜드 레피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덜란드 이민 가정이죠. 그 가정 자체가 네덜란드에서 조금 보수적이고 기회가 없는 네덜란드에서 신분과 상관없이 열심히 일을 하면 꿈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하는 이 미국의 자유를 보고 이제 이민을 넘어오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굉장히 그 위에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건강한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그 기회의 땅에 넘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성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강대국이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때 이제 리치 회장님의 어린 시절 미국은 26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29년에 대공황이 왔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이제 대공황 직전에 미국이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거의 세 가구 중에 3명 중에 1명은 못 먹고 못 사는, 굉장히 우리나라 한 70년대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 60년, 70년대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시절을, 미국이 가난할 때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 이제 더 잘 살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는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 아버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오늘날로 치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흔히 성공의 자기개발서에서 읽을 수 있는 많은 책들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리치는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옆에는 우리가 지금도 읽는 그 카네기가 쓴 책들이 아버지 옆에 항상 손에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가 그런 성공서적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이 아들한테 계속 한 거예요. 리치는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셋 있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이고 외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리치한테 이런 생각들, 정신들을 많이 전달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직장인이셨고, 양가 할아버지는 자영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기술자였는데, 거기 때 당시에도 이렇게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아가지고, 아버지가 나중에는 이렇게 실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한 생각과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 태도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갑자기 실직을 당하시게 되는데, 아버지는 그래서 늘 리치에게 남 밑에서 일하지 말고 자기 사업을 해라고 계속 충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리치가 뭘 못하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전하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요 아빠 하고 말할 때마다, 얘야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마라. 그건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드는 말이지. 할 수 있다고 해야 자신감과 능력이 생기는 거란다. 라고 하시던 말씀이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있다. 넌 할 수 있어 라는 아버지의 끊임없는 격려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온 원동력이 되었다. 이 말을 우리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도 있는데, 본인이 아빠 난 못하겠어요 이러면 아버지가 다시 한번 못하겠다는 말을 하면 창문 밖으로 너를 던져버리겠다. 어릴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끊임없이 못하겠다고 얘기를 자꾸 습관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리치가 그렇게 말할 때 아빠가 바깥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어린 리치는 마음속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외부에서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우리 스폰서님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우리는 계속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 무의식까지 다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우리 자신한테 계속 이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걸 리치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치는 평생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사셨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두에게 할 수 있다고. I can do it. 근데 우린 지금 요즘 그 김일주 리더님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You can do it이라고. 그죠? 우리는 우리한테 계속 I can do it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게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격려를 끊임없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오셨고 리치는 그때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까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이렇게 적극적인 거죠.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의 가정 경제를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리치는 신문 배달을 합니다. 신문 배달을 하는데 리치는 솔직히 고등학교까지도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어요. 본인이 공부를 좀 안 맞는 것 같다 내라. 근데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 리치가 막 하버드 나고 이러면 좀 우리가 그럴 텐데 원래자인 고등학교에서도 성적을 잘 받은 적이 별로 없고 그래요. 그런데 자세가 좋아요. 삶에 대한 자세, 태도. 그래서 저는 리치가 이렇게 크게 성공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학교의 성적보다는 지금 내가 내 삶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치가 여기에 이제 신문 배달을 하게 됩니다. 신문 배달을 하는데 제가 위에를 잘라버렸네요. 자르면 안 되는데. 나는 이 어린 리치에게 참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여기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처음에는 걸어다니면서 신문 배달을 해요.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많이 못하잖아요. 여러 집은. 그래서 리치가 어린아이가 생각을 해요. 나는 30집에서 40집을 맡았는데 처음 몇 달은 걸어다녔지만 곧 계획을 세워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검은색 중고 자전거를 구입한 덕분에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배달을 할 수 있었다. 계획을 세워 열심히 일하고 알뜰히 모은 내 돈으로 원하는 것을 샀을 때의 그 기쁨은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것은 열심히 일했을 때의 보상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준 상경험이자 가르침이었다. 여기 그런 경험도 있는데 저는 놀란 게 어린아이가 그 신문 배달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거잖아요. 자전거를 사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게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그 일을 해서 번 돈을 그걸 다시 재투자해서 그 일을 더 크게 키워가는 걸 이미 이 어린아이가 알고 있었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신문 배달하면서 나는 사업의 기본 원칙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일거리는 내가 직접 찾아야 된다. 그래서 리치는 그 신문 배달할 때도 굉장히 성실하게 해서 자기 고객을 늘려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고객과의 돈 거래는 잔돈 한 푼까지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 배달은 내게 작으나마 돈 버는 방법은 물론 근무 시간을 자유롭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감각을 가르쳐 주었다.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10대 초반입니다. 지금 신문 배달하는 나이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일을 할 때 일거리를 내가 직접 찾아야 한다. 고객 서비스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탱크와 넛째 몰트가 다 여기서 나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저렇게 살아서 고등학생이 됩니다. 고등학생이 되어가지고 학교에서 응원단장을 맡게 되죠. 응원단장을 맡은 경험이 리치한테는 평생 누군가를 응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것 같아요. 이때 내가 앞장서서 응원을 하면 선수들과 관중이 힘을 받아 열정을 내뿜는 모습이 정말 좋았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응원단장으로 살아왔다.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꿈을 추구하도록 옆에서 신나게 응원하는 일막이다. 이것이 내가 성공하고 또 남이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었던 커다란 비결 중 하나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은 바로 이렇게 리치가 우리의 삶을 응원하기 위해서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응원하기 위해서 연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애교들한테 또는 새로 이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본질은 이거고 이 내용이 굉장히 첫 반복해서 나와요. 누군가를 응원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보니까 뭐 하는 일인가, 뭐 하는 일로 각자 알고 계신지, 저는 또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제품을 전달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본질은 이 책의 마지막에도 이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내용으로 결국은. 아메이가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제이와 리치가 이 생각을 갖고 이게 아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을 응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기회를 주면서 응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남을 응원하는 이 일들이 본인한테 너무 잘 맞는 일이고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잘 아셨고, 그래서 이제 그 니치는 유명한 연설을 4개 정도 남기게 됩니다. 그게 테이프로도 나오고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는데, 그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가 행동, 태도, 그리고 환경이라는 그런 연설이 있거든요. 그 이제 내용에 이제 동기부여 연설가가 되신 거죠. 이러한 생각들이 커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지만 행동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행동하게 만든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올바른 환경 안에 속해 있거나 의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개발될 수 있다. 본인은 가정이라는 곳에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배운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 어려운 시절이지만 어머니도 그러했고 할아버지들도 그러했고, 그래서 자기는 그 환경에 굉장히 감사한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긍정적인 마인드인데, 어떻게 밑에 제가 줄 친구에 보시면 부정적인 친구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들을 떠나 긍정적인 친구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날 만한 소지가 있는 장소 및 상황은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주거지나 근무지의 환경이 부정적이라면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얼마 받는 월급이나 그것 때문에 환경을 별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환경이 이제 우리의 한계를 자꾸 끊는 거죠. 당신의 인생 목표와 관심사를 함께 나눌 긍정적인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중에도 저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있는 곳이 긍정적인 환경인가? 그래서 긍정적인 환경이 긍정적인 태도를 낳고,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야 긍정적인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들이 미팅 빠지지 말고 미팅에 계속 와야 되고, 미팅에 계속 온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는 이유가 그 미팅 속에서 우리가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바꿔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 미팅을 멀리하고 안 가게 되면 결국 내가 있는 곳은 대부분 세상이 부정적인 마인드가 많잖아요. 할 수 없어, 못하겠어, 되겠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미팅을 가거나 또는 이 탱고화를 할 때 의식해야 되는 거나, 이것이 나에게 책을 볼 때, 음원을 들을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 환경이구나, 그 속에 내가 자꾸 들어가야 되구나 하는 그런 의도적인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다. 짧게 이게 나한테 오늘 배우는 게 내가 도움이 돼? 이거 내가 다 아는 건데 또 들어야 돼? 이런 짧은 시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 다음 이제 굉장히 다음 장에 이제 평생의 동반관계에서 이제 제이를 만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 카풀을 같이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죠. 제이는 나름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할 만큼 부유한 집안의 외동 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차를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죠. 공부 못하는 애랑 공부 진짜 잘하는 애랑 친구 된 게. 이게 가장 훌륭한 파트너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니치와 제이가 평생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했던 거, 이게 파트너십이거든요. 나는 수많은 연설에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혼자만의 지혜와 노하우로 사업에서 성공하기란 매우 어렵다. 제이와 나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내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 친구를 사귀고 지키는 법, 응원단장의 열정으로 삶의 기쁨을 찾고 누리는 법을 배웠고, 나는 그의 지혜를 배웠다. 니치는 공부는 잘하는데 이런 것도 좀 모자란 거예요. 이건 제이는. 근데 니치는 또 이런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보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제이 회장님께서는 2004년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그 2004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아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으로 이 얘기를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눈으로 읽으세요. 읽으셨죠? 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넘어가 버렸네요. 바로 파트너십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파트너십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켜야 되는데 뭔지 알아야 지킬 거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파트너십이란 우리는 아까처럼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상대방의 재능을 진심으로 인정했고 서로 상대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깊이 신뢰했다. 그래서 상대의 어떤 부족한 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의 장점,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그 사람이 그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그걸 진심으로 믿는 것, 이것이 파트너십이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두 분은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많은 모험과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되죠.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자베스 호라고 하는 그 배를 사서 두 분이 남미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그 배가 물이 새가지고
굉장히 두 분이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고 다행히 배가 가라앉기 직전에 구조를 받게 됩니다. 구조를 받게 되고 아무리 그 배를 다시 건지려고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배에 구멍을 뚫어서 아예 침몰을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두 사람이 자기가 그 배를 타고 아직 가야 할 길이 구간인데 여행이 다 안 끝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가 두 사람이 너무 이 배를 애정한단 말이에요. 둘이서 이제 이걸 살 때 너무 좋아하면서 사가지고.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호가 우리 눈앞에서 산산이 조각나면 물속으로 가라앉는 걸 보는 순간에도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분의 긍정성이에요. 나는 속으로 자 이제 뭘 하지? 라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어려움이 닥칠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한 경험을 통해 나는 놀라운 자신감을 얻었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빠져나갈지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 하나 이미 끝난 상황은 돌아보지 말자는 결심도 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일만큼 뭐 죽을 상황은 아니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우리는 아주 작은 일도 너무 크게 생각하고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나. 근데 지금 죽을 직전인데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랑.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는 이게 제일 유익한 생각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봤을 때. 그죠? 배가 침몰했다고 여행이 끝나는 건 아니었다. 그 문제는 타고 갈 교통편만 바꾸면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이 굉장히 유연한 거죠. 그죠?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계속 전진하면 그만이다. 그 전에 이제 비행기 사업을 할 때도 비행기를 두 사람이 샀는데 활주로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한번 생각해보죠. 그래서 어떡하지? 비행기가 뭐 1, 2천원 하는 것도 아니고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에 강이 있으니까 비행기 활주로 밑에 플로트 우리 수중에서 달릴 수 있는 그 플로트를 달아가지고 그 강을 그 이륙장, 장륙장 삼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방법을 찾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굉장히 모험심이 강한 성격이라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리치 회장님이. 왜냐하면 도전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긍정적 사고 때문에, 태도 때문에 그때마다 굉장히 좋은 해결점을 찾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삶의 자세, 이런 것들. 그래서 뭐든지 하면서 배우면 된다. 이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그날 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훗날 또 하나의 연설이 나오게 됩니다. 유명한 연설. 해보거나 울거나 라는 연설이 있거든요. 학벌, 경험, 배경 등을 핑계 삼아 익숙하지 않거나 힘들어 보이는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 그때 미리 포기하고 주저앉아 신세 한탄을 하며 울겠는가? 아니면 한번 해보겠는가? 한번 해보라.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라. 내 경험상 오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항상 낫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이런 특별한 생각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되게 상식적이잖아요. 아마 이게 문제에 나왔다. 사회 문제나 도덕 문제에 나왔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답을 찾을 거예요. 다.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번 앉아서 웃다. 2번 다시 일어나서 해결점을 찾아서 해본다라. 우리 당연히 2번을 답이라고 다 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태도를 바꾸는 것이 우리가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답대로 살면은 우리도 리치처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끝하고 중간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메이가 이제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제2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제2의 육촌 친척이 더블엑스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더블엑스를 전달받고 더블엑스를 드시게 돼요. 그래서 사주 두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이 두 아이한테 너희도 가서 이 더블엑스 판매하는 거 이거 한번 알아봐라 해서 이 두 사람이 가서 이렇게 더블엑스를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되죠. 듣게 되고 이 사업을 처음에는 흥미가 나지 않았지만 이제 내용을 열심히 들어보고 나니까 괜찮은